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등관이고요. 여기서 수능 특강 우리 작품과 연계된 것들, 연계라고 하기보다는 작품이 수록됐던 문제들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본 다음에 그 약간의 해설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내 기억에 23년도였던 것 같고, 그 23년도에 그 이육사의 노정기라는 시하고 함께 질투는 나의 힘이 수록된 바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그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드릴 건데,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이 작품을 설명할 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이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써봅시다. 일단 이 시에서는 처음에 설명할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설정하는 거, 성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점을 가정한다.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밑줄도 한번 다시 쳐드리고, 그래서 가정해서 과거와 현재를, 과거와 자기가 살아온 그것과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는 거죠. 이게 제일 포인트, 제일 중요 별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다 알고 있다시피 긍정적이지 않고 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지, 이 친구도 거의 암기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조금 작지만 별을 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감탄형 어미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많았구나, 머뭇거렸구나, 이 뒤에도 보시면 질투뿐이었구나, 놀아, 이것도 사실은 감탄형 어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감탄형 어미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감탄형 어미의 반복. 어미를 반복했으니까 반복은 우리가 가져오는 효과는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이제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이 이제 드러난다. 잘 부각된다. 뭐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시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냐, 이 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질투로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욕구하고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말고 삶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이 시의 주제라는 거죠.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건 이제 수능 특강에서 질투는 나의 힘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답은 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문제의 답은 5번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는 삶의 의지 같은 거 드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성찰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나는 뭐 등불을 밝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지는 X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선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디귿 같은 경우에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걸 보여주는,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시어가 뭐냐? 디귿에서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그랬잖아. 그럼 요거죠. 또 많은 공장.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면서 혼란스러웠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라는 건 바로 많은 공장을 의미하는 거다. 상징적 시어. 많은 공장 기억하실만 해요. 기억하시면 하고, 그 다음 4번 선지 중요합니다. 추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구체화해서 화자의 어떤 반복적이었던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런 시어들이 나오죠. 리을 보시면 저녁 거리마다라고 돼 있어. 마다. 요 마다가 뭐야? 반복이었다는 거죠.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가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 근데 얘를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이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바로 구체화적으로 보여줬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세워둔다라는 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물리적인 게 있어야 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 여기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 방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 이거 안 들으면 좀 곤란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분에 이제 이 녹화가 시작된 지 몇 분 후에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번. 이번은 나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 정답은 2번이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적절한 거. 얘 너무 중요하다. 이 시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고 정답은 3번이에요.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이렇게 이타적인 삶?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이 시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머릿속에 꼭 넣고 있으면 틀릴 리가 없어요. 뭐냐면 요거죠.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딱 알고 있으면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게 남만 사랑하고 하는 이타하고는 절대 거리가 멀죠. 이런 삶이 나한텐 부정적인 인식인 거니까 자랑스럽게와 부딪힙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봐둘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나와 연결된 것들은 나에서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일 뿐이었다 라는 것도 결국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다 타인을 깎아내린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선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다가 비유했다라는 것도 맞고 자기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 자신이 가진 것 탄식밖에 없다라는 걸 통해서도 고통스러운 삶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특에 나와 있는 쉽게 쓰여진 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겁니다. 자,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를 이제 우리가 어려웠지만 잘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 겨울방에도 그랬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는 그 같은 구조 안에 위치하는 애들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같은 구조가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 뭐 12성전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그 다음 수녀들에게도 수인들에게도 수인은 죄수라는 뜻인데 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 이때 이거는 전부 다 이 그들은 얘를 다 받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떨고 있느냐 이거 되게 연약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고비사막이 블라블라 뭐 에라도 동안이라도 뭐한다?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뭐뭐라도 이런 식으로 반복될 때는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죠. 1번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라는 건데 가에서는 제목에 이제 시에서 보셨겠지만 황혼이죠. 가는 황혼입니다. 황혼이라는 시간에 얘가 이제 느끼는 것들 고독한 어떤 인간의 삶을 깨닫고 또 이제 이 소외된 영혼들 이러이러한 누구에게도 그랬잖아. 그런 소외된 존재들을 포용하겠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황혼에 어떤 포용하겠다는 자세가 드러나 있는 거. 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이 밤에 이제 처음에는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죠. 암울한 현실을 초반에는 암울한 현실이다.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는 시간이었고 현실 인식.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죠. 나는 왜 침전하냐 뭐 이러면서 스스로의 삶을 뭐한다?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최후에 등불을 밝히고 뭐 이러면서 현실 극복 의지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밤이죠. 시간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었다면 인식하고 반성하고 의지로 가는 모든 시간이 밤이었다.
자, 그래서 시간적 배경, 밤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게 매우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정답은 5번이었고,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 했다고? 아니죠. 여기 보시면 미음을 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미음이 여기거든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거냐. 침전은 하강적 이미지라고 우리가 공부했고, 화자가 이 조국의 현실이 이런데 친구들도 다 이렇는데 나만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만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 뭐 소망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화자가 조국의 현실과 괴리 서로 거리를 두는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 괴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안정된 살겠다든가 뭐 이런 건 택도 없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보시면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고요. 우리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 같죠. 아니 3번이 아니라 5번이죠. 답을 표시를 내가 안 해놔서. 자, 5번이 어디가 틀렸는가? 보시면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건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얘가 속상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년부터 그 8년까지는, 이제 7년까지는 얘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마이너스적인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8년에서 그 현재를 재인식하면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맥락을 늘 잡으면서 가셔야 돼요. 7년 있고, 그 다음에 8년 나오고, 그 다음에 9년, 10년이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1년에서 계속 이렇게 얘는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이고, 나는 혼자 침전하고 있고, 나는 스스로 부끄럽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 마이너스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현실인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색깔 바꿀게. 이유가 있죠. 중요해서. 재인식을 하면서 이 뒤에 여기가 극복 의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학비 봉투를 받고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거 어디 위치하느냐? 여기 위치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때도 얘기했었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 시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시어인지 잘 파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어떤 이거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들으시면 저한테 들었어요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카톡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고 이걸 다 들은 사람은 이제 요 말을 개인톡에다가 이렇게 개인톡으로 올려주면 돼. 11시 11분. 자, 개인톡에 들은 사람이 개인톡에 올릴 것은 이거예요. 11시 11분 이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자, 그러니까 이거 꼭 올려주면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다 들었다? 그러면 11시 11분 이걸 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